안녕하세요. 오남매를 키우고 있는 다둥이 아빠 송봉섭 변호사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미국에 저와 아이들을 남겨놓고 일단 저 혼자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교육을 시켰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11월 말일 날 귀국하기 전에 가장 고민을 많이 했던 것은 미국에서 생활을 마치고 귀국할 때 아이들과 처를 데리고 한국으로 같이 들어오느냐, 그것을 결정하는 문제였습니다. 대부분 미국에서 그 유학을 하면서 봤던 것은 대학 교수들, 대기업 상사 주재원들, 공무원들, 그런 분들이 미국에서 근무를 하거나 유학을 하거나, 교수들 경우에는 안신년으로 가족들을 데리고 미국에 와서 공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한국으로 귀국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걸 보니까 대부분 그런 분들은 아이들과 처를 남기고 미국에 남기고 홀로 들어가서 기러기 아빠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전임자한테 인수인계를 받고 후임자들한테 인수인계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같은 그룹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도와가면서 살고 있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저도 기분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막상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고민을 하게 되는 제 모습을 보고 매우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자녀들이 그 미국에서 남아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처가 미국의 대학의 ESL 과정, ESL은 영어 과정입니다. 영어 과정. 들어서 영어 공부를 하고 그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상담을 거쳐서 저를 어떤 대학에 입학을 시키고 거기에서 영어 과정에 입학하는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I-20이라고 대학에서 발부하는 그런 학생 비자 F1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부양가족으로서 F2 비자, 그러니까 부양가족 비자를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공부하는 곳은 버지니아주의 페어팩스 카운티라고 그 미국의 소위 파락군입니다. 거기에는 상당히 학군이 좋죠. 그래서 첫째는 옥턴 하이스쿨, 둘째하고 셋째는 루터 잭슨 미들스쿨, 그 다음에 넷째하고 다섯째는 마샬 로드 엘리먼터리 스쿨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공립학교라 학비 부담 없이 공부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결국 아이들의 교육을 위하여 결국 아이들을 놔두고 처가 아이들을 학교 다니면서 돌보기를 하고 제 혼자 귀국을 했던 겁니다. 특히 큰 아이는 그
학교 일과 시간 이후에 축구부에 들어가서 연습을 하고 주말에는 경기를 해서 가족들이 모두 응원하고 경기를 관람하고 뭐 그런 분위기를 잊지를 못하였기 때문에 아이들을 놔두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년 크리스마스 때에는 아이들이 악기를 연주하고 부모님 앞에서 콘서트를 개최하는 그런 모습도 잊을 수 없는 추억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는 그 아파트 단지에는 학교에 셔틀버스가 와서 아이들을 태워다 주고 내려주기 하기 때문에 편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일과 시간 이후에 다른 친구 집에 갈 때는 미리 학교에 알려주고 허락을 받도록 되어 아이들 안전에 있어서 학교에서 매우 신경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 교육에도 무척 안도를 하였기 때문에 아이들을 놓고 오기로 결정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 교육을 위하여 결국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고 유학을 왔기에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미국에 아이들과 철을 남기고 쓸쓸히 홀로 한국 비행기에 올라 기러기 아빠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2002년 12월 1일 날 귀국했습니다. 귀국해서 혼자 두 달 동안 혼자 떨어져 생활했습니다. 결혼한 이후에 처음으로 가족과 오랫동안 떨어져 살면서 새삼 가족의 소중함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저 혼자서 아이들의 그 옛날 어릴 적 앨범을 뒤적이면서 아이들 키울 때 그러한 기억을 떠올리면서 혼자 쓸쓸히 저와 아이들의 그 소중함을 느껴가면서 생활했습니다. 한국을 떠나서 첫 해 크리스마스에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초대해서 다섯 아이들이 인형극을 연출하고 분장을 하고 아크로바트를 하면서 우리 부부를 감동시켰던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2003년 1월 10일) 저가 혼자 남아있을 때 결혼 16주년 기념일에 아이들이 그 신데렐라 인형극을 공연했습니다. 그걸 비디오로 찍어서 보내줬는데 그걸 보면서 그 다섯 아이들을 키운 보람을 느끼고 아이들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한국에서는 과연 아이들이 그렇게 생활할 수 있는지 그런 의문이 듭니다. 한국에 돌아왔다면 한국 교육 현실에 적응하기 위해서 바쁘기 때문에 그런 공연은 전혀 할 수가 없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와 5명의 아이들이 그 미국 생활을 잘 하고 있으리라는 그러한 믿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13년 4월경, 2003년 4월경, 저가 그 자동차가 있었는데 자동차 보험을 갱신하지 않고 차를 몰고 다닌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그런 아찔한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만사 제쳐놓고 미국으로 들어갔습니다. 미국에 들어가서 결국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필요한 서류를 다 띄고 학교를 정리했습니다. 그 일주일 기간이란 기간 안에 짐을 모두 붙이고
한국에서 가지고 온 아스트로벤이라는 그런 차량도 다시 운송회사를 통해서 보내고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와 가족들 모두 데리고 출국 심사를 받았습니다. 출국 담당 이민 직원이 그 당시 9.11 사태가 발생한 후라 나를 제한 모두 가족들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비자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처음 명의로 받았던 그 비자는 이삿짐 속에 고이 모셔져 있고 그걸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새로 받은 비자를 내밀지 못하자 마치 범죄자 취급하듯이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제 가방 안에 미국에 입국할 때 받은 그 아이들에 대한 I-20 서류를 보여주고 미국 유학을 마치고 저와 가족들이 모두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고 그러고 났더니 그때 지원이 미안하다고 하면서 출국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입국할 때도 그 옷을 포함해서 그 이민 가방이 14개나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짐에 가방에 이상한 표시가 되어 있었고 비상벨 소리가 났습니다. 그걸 봤더니 이제 많은 보따리 장사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 세관원 직원들이 그걸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거는 미국 유학을 마치고 나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이삿짐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나서 무사히 한국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그 양평에서 생활하고 있던 그 부모님이 같이 마중을 나와 있었고 부모님의 댁에서 여장을 풀고 한국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음 편에는 한국에서 생활을 어떻게 다시 시작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